여러분 안녕하세요. 니링스토리 앨리스입니다. 오늘은 1월 7일 수요일이고요. 계속 비가 내리더니 월요일까지 그러더니 어제 화요일부터는 해가 반짝 뜨고 좀 추워졌어요. 제가 사는 캘리포니아의 노던 캘리포니아 쪽에는 약간 우기가 있어서 어떤 때는 좀 이르게 오는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좀 늦게 오는 때도 있고, 늦게는 한 3월, 빠르면 11월, 이렇게 우기가 사실은 겨울이면 우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만, 그렇다고 항상 비가 오는 건 아니니까 보통 이제 좀 너무한다 싶을 때는 한 달 내내 비가 오는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12월 달에 올해는 비가 꽤 많이 왔어요. 뭐 해외 뉴스 접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캘리포니아에 비가 많이 왔다 뭐 그런 얘기들 들으셨을 건데, 특별한 피해가 있거나 그런 정도로 온 건 아니고, 또 애가 학교를 이제 대학 가기 전에는 비로 인해서 학교에 못 가는 날도 있고 이제 이랬는데, 뭐 이제는 그런 것도 신경 쓸 일이 없고 그렇습니다. 오늘도 영상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일단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잡다한 이러저러한 얘기들은 뒤쪽으로 미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F4부터 시작해 볼까요? 제가 F4가 많은 게 아니라서 F4 훌쩍하고 넘고 지나가고 그 다음에 또 윗 얘기 해 볼게요. 지난주에 제가 세일러 슬리퍼 클래스 한다고 제가 그 작년에 좀 이상하지만 2025년 12월 달에 드랍스에서 실을 좀 사면서, 그때 드랍스의 스노우라는 실을, 그 슬리퍼를 하나 정도는 만들어 보자, 그 실로, 원작 실로 해보자 해서 샘플도 만들 겸 해서 만들었잖아요. 여기 어디 있을 텐데, 여기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이거를 만들어서 신어보고는 아유, 밑에가 너무 얇아서 제가 발에 쿠션이 없으면 저는 족저근막염이 있어가지고 신고 다니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만드는 것 자체는 재미가 있긴 있었어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수업이 끝나고 나면 처치를 해야겠죠? 이렇게 또 갖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수업을 지난주 일요일날 첫 수업을 했고요. 4분 정도가 사인업을 하셨는데 두 파트로 나눠서 수업을 진행하는데, 첫 번째 파트는 뜨는 부분만 했고, 이제 그 수업이 2주 정도의 텀이 있어요, 중간에. 그래서 그 2주 동안 양쪽 발을 다 뜨기를 희망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한쪽은 끝을 내야지 우리가 두 번째 클래스에서 이제 그거를 돗바늘로 잇는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고 아이코드를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는 해놓고, 그날 빨리 뜨신 분은 빨리 뜨신 분이, 그러니까 여기 윗부분부터 뜨는 거잖아요. 빨리 뜨신 분이 여기를 아직 두 번째 여기까지 오지는 못했고, 거의 다 이 앞에, 그분은 사실은 좀 큰 사이즈를 뜨셨거든요. 40이 없어가지고 39, 그 6K인가요? 2U인가요? 아무튼 39를 뜨셨어요. 39 다음에 41인데 40 정도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좀 내려서 39를 뜨셔서 좀 긴 발인데 거의 다 뜨셨고요. 이제 가시기 전에 여기 부분 어떻게 하는지, 여기에 쉐입이 있다는 거, 이게 위에는 없지만 아래는 오른발 왼발 쉐입이 있기 때문에 그 쉐입 얘기를 하고, 두 번째 페어는 쉐입을 같은 곳에서 하면은 왼쪽만 두 발이 돼, 오른쪽만 두 발이 돼. 그러니까 그런 거 주의해서 다 떠오라고만 말씀을 드렸고, 잘 끝났습니다. 조용했고 열심히 뜨셨고, 이제 제가 가르쳐 드린 거는 일단 사이드에서 픽업하는 법, 로우에서 뭐 스킵하고 픽업을 어떤 숫자대로 픽업을 해야 되는데 그거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두 가지
실을 캐리하는 방법, 짤에서도 되지만 캐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캐리하는 방법,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knit together의 경우에는 잊어버리질 않으시는데 슬립 닙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은 늘 헷갈려 하십니다. 그래서 그거 가르쳐 드린 분이 한 2분 있으셨고 그게 다였던 것 같아요. 쉐입하는 부분이 그닥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사이즈마다 어디까지 떠야 한다 뭐 그거 있잖아요. 줄이기 전에, 디크리스 들어가기 전에. 근데 제가 이 패턴을 떠보니까 이제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네 하는 것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 무엇보다도 사이즈가 그게 막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느낀 거는 발이 그렇게 큰 사람이 있을까? 유럽에는 그런 사람이 있나? 발이 진짜 큰 것까지는 제공이 되지만 그보다 작은 발은 제공이 안 됐어요. 우리가 이제 뜨개를 좀 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이걸 이렇게 줄이면 되겠네 뭐 이런 감이 오는데 그런 의미에서 100% 만족할 수 있는 패턴은 아니고요. 어떤 패턴이든 그래요. 뭐 100% 뭐 별 5개를 줄 수 있는 패턴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게 잘못 쓰여져 있어서가 아니라 이걸 사이즈마다 디테일하게 하려면 정말 패턴의 페이지 수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줄이고 하거든요. 근데 이 패턴의 경우도 무척 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되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죠. 이거를 몇 번 반복해. 이 사이즈는 몇 번, 저 사이즈는 몇 번. 이건 우리한테 뜨개질 하는 사람들한테는 익숙해져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걸 다 풀어 헤친 패턴을 20장, 40장의 페이지의 패턴을 원하지 않는다면. 근데 많은 분들이 제가 이런 것 때문에 되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내 사이즈는 이거지. 그러다 중간에 내가 어떤 사이즈를 떴지 하는 걸 잊어버리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빨리 뜨지 않고 이걸 또 한 달 뒤에 픽업을 했다거나 뭐 그러면 내가 이걸 썼나를 사실은 웬만큼 오래 뜨개질을 하신 분 같으면 기억을 합니다. 내가 코스가 몇 개고 이거 롤을 세보니까 이 정도야. 그러니까 여기 이 정도 하면 되겠어. 근데 그러려면 다시 픽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프로젝트를 언제든 어느 스테이지에 놔뒀든 간에 내가 다시 픽업했을 때 바로 뜰 수 있어야지 뜰 마음이 생기지. 저거 다시 내가 어딘지 확인해야 되는데 이러면 사실은 안 뜨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의 경우에는 이제 복잡하다 하면 사이즈가 많아요. 많은데 비해서 그걸 이제 뭐라고 할까요? 다양성을 적게 하기 위해서, 사이즈는 많은데 다양성을 적게 하기 위해서 그걸 세 그룹으로 나눠서 이 발의 넓이라고 하죠. 그 넓이는 딱 3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미국 사이즈가 더 익숙하잖아요. 또 한국에 사시는 분들은 그것도 이걸 또 옮기고 하셔야 돼요. 그런데 보통 미국에 사시는 여자분들의 사이즈의 경우에 그 패턴 페이지에 보면은 제일 작은 사이즈부터 4개, 앞에서부터 4개 사이즈가 보통 미국 사람들이 많이 신는 슈 사이즈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4가지 사이즈의 위스가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3개 패턴의 위스가 똑같고 그 다음 3개인가 4개의 위스가 또 똑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일 앞에 4 사이즈 중에 발이 제일 작다. 그러면 발이 좀 넓게 느껴질 수가 있고요. 그 4가지 중에서 나는 좀 제일 큰 사이즈에 들어간다. 그러면 발이 좀 좁게 느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발이 길고 짧은 거, 양말을 뜨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발이 길고 짧은 것은
길고 짧은 것이지 발의 그 넓이와 프로포션하게 가지 않아요. 내가 발볼이 넓으니까 내 발은 더 길다?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슈 사이즈 7, 8 이렇게 신으시는 분들한테도 거의 다 비슷한 코스를 잡아서 양말을 뜹니다. 개 중에는 발이 굉장히 얇고 짧은 사람도 있겠죠. 근데 또 얇고 긴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자세하게 넓이의 다양성을 주지는 않는 패턴이기 때문에 제가 만든 이거는 폭이 상당히 넓어요. 제가 신기에도. 이건 신발을 신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 전에 뜨는 부분, 조인하고 이런 부분은 따로 페이지가 필요 없지만 다들 패턴은 사셨고 자기가 산 패턴들을 프린트해서 가지고 오셨는데 제가 뜨는 부분은 다시 썼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다 스타킹넷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뭐 리피트를 3번 해라, 리피트를 4번 해라, 5번 해라, 이거를 사이즈 매슨 리피트 하는 거를 로 1, 2, 3 이런 식으로 써서 내가 중간에 어디 했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덜 헷갈리시라고.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막 그래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했는데 중간에 또 패턴을 보면은 내 눈이 어디로 가야 되지? 이거 2번 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몇 번 했지? 이걸 잘 오래 뜨기를 하신 분들은 잘 마크를 해서 하시는데 클래스에 오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 줄 할 때마다 마킹을 하라고 제가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를 다 풀어 헤쳤어요. 다 풀어 헤쳤더니 한 5페이지 그것도 말진을 안 남기고 기본 12 폰트로 해가지고 12 사이즈로 글자 사이즈를 해서 5페이지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스타킹에 그냥 인크리스 디크리스 없는 부분의 경우에는 다 풀어 헤치진 않았지만 사이즈별로 몇 번, 사이즈별로 몇 번 해서 다 풀어서 그렇게 패턴을 만들었더니 확실히 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는 걸. 그리고 제가 이제 혹시 몰라서 이제 앞에 사이즈가 분명히 대부분일 것 같은데 또 뒤에 사이즈, 맨 뒤에 사이즈는 그렇게 발이 큰 사람을 저는 못 봤으니까 2번째 사이즈도 몇 개 만들어서 이제 프린트를 해갔지만 앞에 4 사이즈를 다 뜨셨어요. 그래서 아무튼 잘 진행이 됐고 이제 다음 주에 조인하는 게 이제 손이 많이 가고 제가 이제 막 일일이 하나씩 돌아다니면서 이제 도와드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생각보다 잘 진행됐다. 이걸 무슨 수업을 하고 말고 할 게 있어. 제가 이 수업을 진행시킨 게 아니라 요즘에 이런 게 유행이야 하고 저희 가게 주인한테 얘기했더니 1월 달에 이걸로 수업해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해서 그래? 해볼까? 하다가 제가 막 고민을 하고 막 이걸 수업을 어떻게 할까?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 과연 내가 왜냐면 수업을 하려면 제가 만들어 봐야 되고 샘플을 만들어야 되고 그래야 어느 정도 이게 가닥이 나오거든요.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할지가. 그래서 그랬는데 첫 번째 수업은 잘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그때 드랍스 얀을 살 때 알래스카를 사용해서 그 샌디스간의 그 더블 슬리퍼를 2개를 뜨려고 2가지 색깔을 각각 4볼씩 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머스타드 색깔로 하나를 떴고요. 제가 막 할 것도 많은데 막 하기 싫어가지고 이거를 여기에 이제 이것도 펠팅된 더블 슬리퍼인데 이 부분이 이렇게 돼 있죠. 이 부분이 이제 펠트 해가지고 뒤집는 부분이라서 이건 뭐 꼬매도 되고 안 꼬매도 되고 그건 마음일 것 같은데 뭐 굳이 꼬맬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를 떴어요. 원래 산디스간에서 레코멘드 하는 얀은 산디스간의 벌키 웨이 얀인데 저는 그냥 드랍스에 있는 실을 샀고 다 말랐다고 생각했는데 왜 느낌이 약간 젖은 느낌이지? 그리고 나서
이거 작은 사이즈, 먼저 제일 작은 사이즈를 떴고요. 저는 이제 두 가지 색깔을 산 이유가 이제 두 개를 떠서 선물을 하리라, 연말에. 와, 1월 달부터. 그래서 요거를 하나를 떴습니다. 한 번 30분 정도 사이클로 핫워러에서 한 번을 돌렸는데 이 스티치 모양이 조금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패턴 보시면 패턴 페이지 그 샘플 막 이렇게 한 3가지 뉴트럴한 색깔 있는 거 보시면 그게 펠팅이 된 상태로 사진을 찍은 거겠죠? 라고 봤을 때 이렇게 펠팅이 좀 잘 안 된 것처럼 그 스티치가 보입니다만 그게 이제 펠팅하기 전 사진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보시다시피 그런 자세한 닛 스티치가 보이지는 않는데 첫 번째 30분 펠팅 했을 때는 보였어요. 그리고 한 15분만 더 할까? 그 30분에서 한 반만 더 할까 해서 반을 한다고 제가 넣어놓고 깜빡 잊어버리고 30분, 34분인가 그런데 그거를 다 채웠던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너무 많이 펠팅 됐으면 어떡하지? 봤더니 조금 너무 많이 펠팅이 돼가지고 젖었을 때 얘를 막 잡아 당겨가지고 저도 안 맞을 것 같았거든요. 길이는 문제가 없는데 이 펠팅 슬리퍼의 경우는 얘와는 또 달리 좁은 편이에요. 그래서 거의 이런 슬리퍼다 그러면 약간 신발을 신는 듯한 느낌의 슬리퍼다 그러면 이거는 거의 양말 위에 바로 신는 더신 같은 굉장히 꼭 맞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게 좀 내로합니다. 제가 그 샌디스간의 벌키웨이 실을 직접 보거나 만져보질 않아서 두께감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알래스카의 경우에는 실이 여기 있었나? 없나? 여기 있죠. 이 알래스카의 경우에는 제가 이거 테이프를 붙여놔가지고 실이 도톰한데 막 벌키웨이, 그러니까 저 방금 전에 보였던 세일러 슬리퍼 떴던 스노우에 비해서 조금 가늘어요. 스노우는 플라이가 안 된 얀이어서 조금 더 뭐랄까요, 더 부한 느낌이라면 이거는 플라이가 됐잖아요. 투 플라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가는 느낌이 드는데 조금 두꺼운 월스티드 웨이스로 떠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제가 보니까 이 아레지가 같아요. 그 샌디스간의 벌키 웨이 얀과 이 알래스카 얀에 50g에 들어있는 미터 이 아레지가 같아서 이걸로 대체를 많이들 하시는구나. 그래서 근데 그거를 9번 바늘로 뜬단 말이에요. 5.5mm로 뜹니다. 근데 5.5mm로 뜰 때 이게 펠팅이 많이 되면 안 될지도 모르겠다. 이 넓이가 넓은 편이 아니라서 그런 생각이 들긴 들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걸 첫 번째 거를 막 늘려서 완성을 했고 제 발에 사실 맞고 사실은 길이가 조금 더 있어서 제가 들으려고 했던 분은 저보다 발이 조금 긴 분이신데 신으실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이게 들어가는 게 좀 타이트해서 오히려 저보다 그쵸, 한 1인치 정도 길이적으로는 조금 남는데 신을 때 좀 막 이렇게 슬리퍼를 신듯이 신어야 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여기가 좀 좁은가? 제가 지금 막 말하면서 신어보는 중이에요. 제가 신어도 별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분한테 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를 만든 거는 이 쑥 색깔, 올리브 색깔인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저걸 해보니까 하나 큰 바늘로 떠도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10번으로 잡았어요. 10번으로 잡고 그 다음 사이즈 이쪽에 36, 37이라면 38, 39일 거예요. 그 다음 사이즈를 떠서 그대로 다 떴어요. 모디피케이션 없이
그대로 다 떴고요. 이리 와. 그러다 보니까 실이 사실은 모자랐어요. 제가 두 볼로 떴는데, 패턴에서는 두 볼로 뜰 수 있다고 나오는데, 제가 이제 바늘을 키웠더니 실이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제가 아까 머스터드 실 남은 거 보여드렸잖아요. 그거, 이렇게 두 개가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그냥 이 색깔로 뜨고, 하나는 이 안쪽에, 이 안에 접혀 들어간 부분이 조색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무도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하나 큰 사이즈라서 확실히 좀 넉넉한 편이라서 저는 요게 더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새로 뜬다면 10번 6mm 바늘로 그냥 패턴대로 뜨고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도 너무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이거 조금 더 뭔가 나만의 킥을 두고 싶다 그러면, 아니면 내 마음대로 쉐입을 좀 잡고 싶다 그러면, 요 뭐 오른쪽에만 여기에다가 그 니들 펠팅으로 이렇게 무늬를 좀 넣어도 예쁠 것 같고, 그냥 이렇게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크게 나왔고, 길이로 봤을 때 좀 더 길고요. 넓이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넓이도 조금 넓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알래스카를 제가 사서 뜬다면, 근데 제 지인한테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한 명한테 주고 한 명한테 안 줄 수가 없으니까 하나를 다시 뜨든지 해야 되긴 할 것 같아요. 근데 급한 건 아니니까 아무튼 두 개를 완성했고, 이게 아무래도 벌키 웨이트를 벌키 웨이트 두 겹이잖아요. 더블 했으니까. 그래서 저거 신은 것보다 이게 발이 바닥에 덜 닿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유튜브에 보니까 이 세일러 슬리퍼를 바닥을 더블을 해서 뜨셨어요. 그래서 제 생각도 사실은 이거는 한 판이거든요. 쭉 길게 뜬 다음에 여기를 조인을 하는 건데, 여기 부분은 더블로 떠가지고 이걸 이을 때 두 겹으로 해서 잇는 방법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또 어떤 분들은 여기가 좀 좁은 편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기를 뚝 잘라서, 뭐 이렇게 대각선으로 잘라서 그냥 슬립 온처럼, 이거는 좀 손이 가긴 가요. 이렇게 딱 신을 때 이렇게 해서 뒤로 이렇게 해가지고 신발 신듯이 그렇게 신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불편하시다 그러면 펠팅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요것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신는 게 싫다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좀 이런 식으로 잘라서 뭔가 그냥 슬립온 신으로 슬립온처럼 신어도 될 것 같고요. 저 두 겹이니까 마무리를 조금 하긴 해야 되겠죠. 근데 뭐 이것 같은 경우는 뭐 여기만 이렇게 보이니까 좀 그런가? 아무튼 이런 식으로 좀 잘라서 신기가 편하게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되도록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슬리퍼 그렇게 두 페어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제 양말 실 가게 제 스토어에 1월달 뭔가 이렇게 막 1월달에 뭐 해야 돼, 2월달에 뭐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조금 릴렉스 하기로 했어요. 어차피 제가 그렇게 노력하는 만큼 뭐가 성과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take my time, 좀 천천히 슬로우하게 뭘 하는 게 좋을까를 하고 막 이렇게 서두르지 않으려고 결심을 했거든요, 올해는. 그래서 올해 첫 번째 양말 색깔을 멍키싹을 만들면 어떨까. 멍키싹이라는 거는 미국에 약간 싹 멍키라는 게 있어요. 싹 멍키. 그거를 만드는 양말, 그러니까 양말로 만든 싹 멍키죠. 그게 아마 20년대쯤에 아무튼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 사기 힘든 시절에 쓰던 양말을 가지고 이제
몽키를 만들기 시작했나 뭐 약간 그런 오리진이 있다. 그래서 대강 이런 언다이드 양과 그 다음에 빨간색 양과 여러분한테 미리 보여드립니다. 이거를 미스테리로 할 게 아니고 제가 이제 다이트 오더로 할 거기 때문에 저희 멍멍이가 또 2층에 가서 울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색깔을 가지고 약간 이런 느낌이 나는 몽키싹을 저는 두 페어, 그러니까 한 페어를 다 뜰 필요가 없어서 하나만 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여기를 제가 고민을 조금 했거든요. 이게 딱 하얀색과 약간 조금 미디엄 그레이 정도가 이렇게 플라이된 야니면은 보통 그런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몽키, 싹 몽키 양말인데 약간 그런 어디서 구해보려고 그랬는데 구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뭐 저는 크리에이터니까 비슷하게 만들면 되지 않겠어 해가지고 대강 물을 들인 게 약간 이런 느낌이 나도록 다이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쌍먹기처럼 힐을 무슨 색으로 할까, 이거를 하얀과 빨강을 섞을까 하다가 그냥 빨강으로 했고 앞에 톤은 아마 하양으로 하게 될 겁니다. 그냥 하양으로 해도 되고 빨강을 먼저 살짝 둔 다음에 그 다음에 하양으로 해도 되고 이제 그런 식이고요. 어차피 패턴이 따로 제공되는 게 아니고 이건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사실 처음에는 패턴을 쓰려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도 스타키넷이 아니고 패턴을 넣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해보다가 패턴을 넣는 게 별로더라고요. 이거의 색깔과 텍스처가 아니라 색깔과 이 컬러의 색감과 질감을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스타키넷이 나을 것 같아서 그냥 스타키넷으로 떴고 어떤 바닐라 싹에도 그냥 원하는 내가 좋아하는 바닐라 싹에다가 그냥 요거 하나 해도 되고 2개 해도 되고 2개를 하니까 약간 더 스포티한 느낌이 들고요. 제가 첫 번째 만들었던 샘플 풀긴 했는데 다시 처음부터 뜨긴 했는데 그거는 1x1 트위스트 립으로 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만 넣었었는데 아무래도 2x2가 나은 것 같아서 다시 뜨면서 이 빨강을 2개를 넣습니다.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한쪽은 이렇게 뜨고 한쪽은 하나만 해도 되고 뭔가 이거는 그냥 똑같은 건데 스트라이프만 넣은 거기 때문에 딱히 패턴이랄 게 없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그냥 쭉 뜨고 있고요. 제가 새로 들여온 75-25 제가 4플라이 실을 다이를 했는데 75의 4플라이가 스몰 웨이트도 있고 DK도 있고 웨이트도 있고 해서 조금 변화를 주려고 핑거링은 3플라이로 지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베이스가 바뀌었어요. 제 얀샵에 4플라이 스트롱싹 75-25는 지금 계속 세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그 베이스는 더 이상 팔지 않으려고요. 이게 조금 더 뭔가 아무튼 느낌이 좀 달라요. 그래서 지금 요거 하나 이번 주 안에 다 끝날 것 같고 내일 제가 이제 가게에서 그 드랍인 헬프 클래스가 있어가지고 그거 하는 동안 미리 뜰 수도 있었는데 미리 뜨면 제가 무념무상 프로젝트가 지금 없어서 거기 갔을 때 이제 시간이 날 때 틈틈이 이걸 뜨려고 이거를 끝내지를 못하고 이렇게 있어요. 무념무상 프로젝트가 있어야지 제가 가끔 수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디 갈 때 들고 갈 수 있는 포르브란 프로젝트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저거를 일부러 사실은 이번 주에 끝내가지고 뉴스레터로 이렇게 좀 광고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번 주에 하나 다음 주에 하나 뭐 다른 게 있을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보여드릴 게 루스티 탑 시작을 했어요.
시작은 진작 했죠. 그리고 리빙만 하고 제가 컬러웍 섹션을 시작을 못했던 게 뭐랄까요, 좀 색깔을 확신을 못 해가지고 제가 그러기는 했는데, 제가 전에 이게 요 스와치를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 스와치와 이 스와치를 망설이다가 제가 막 로우 컨트라스트를 원해요 했더니 호주 니터님이 그 로우 컨트라스트면 obviously 이거죠. 근데 이거에 화사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지 했어요. 그러다가 또 바꿨어요. 얘에서 이 그린이 너무 쨍한 게 싫어가지고 그린을 요 밑으로 놓고 이 라벤더 색깔을 여기에다 넣어서, 그래 나는 이제 이걸로 정했어. 그리고는 뜨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도 사실은 뜨면서 다우셔가지고 속도가 안 나가는데 지금 이틀 동안 떴습니다. 보여드리면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얘가 이 그린이 어떻게 할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비교해 보시면 그것만 바뀐 거예요. 여기 이게 약간 라벤더 색깔인데 이거를 여기 그린에다 넣고 이 그린을 밑으로 내린 거예요. 근데 뜨면서 이렇게 해도 그린이 강렬하더라고요. 요 강렬한 그린. 그래서 이게 나으려나? 이게 좀 더, 이게 왜냐하면 이게 라벤더 색깔 이미 여기에는 조금 더 잘 보일 수 있는데 많지는 않아서 그렇지만 지금 이게 여기 이 부분이어서 그런데 여기는 이 컨트라스트 색깔, 요 색과 요 색이 되게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실로 봤을 때는 달라요. 요 색과 요 색인데 지금 이제 화면이라 또 더 그래 보이기도 하고요. 이 색과 이 색의 컨트라스트가 크게 없죠. 그래서 여기는 그냥 쨍하게 브라운, 다크 브라운 색깔만 쨍하게 보이고 나머지는 그냥 블렌드인, 이 연두도 잘 보이진 않으니까 여기의 경우에는 보시면 이 연두가 진하죠. 그리고 이거와 이 브라운 색깔이 다르죠. 완전히. 그리고 이 사이에 픽 이렇게 조금씩 있는 게 라벤더 색깔인데, 그래서 막 이거를 사진으로 찍어서 막 눈을 프레시하게 해야지, 아침에 다시 봐야지, 막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 아유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여기에 이게 브라운이 트윅이어가지고 가끔 이렇게 하얀 게 이렇게 있는데 막 뜯고 싶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뜰까 봐요. 그리고 새로 뜰까 하다가 그렇게 뜬다고 내가 입겠어?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막 하고 싶어 라기보다는 끝내야지 이걸 내가 수업으로 하는 거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실을 몇 번을 바꿨나 몰라요. 샀다가 리턴하고 다른 색 사고 막 지금 2번 정도. 그런데 이제 와서 괜찮습니다. 아예 이것도 라벤더로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안 드는 것도 아니에요. 이 너무 쨍해서. 그래서 하면서 그러면 그 다음번에는 다른 색감으로 하고 그 다음번에 또 다른 색감으로 하고, 이게 홀 리피트의 반 정도, 반 조금 넘었는데, 이런 지금 맨 밑에 무늬가 아닌, 지금 이게 밑에서부터 이렇다면은 요 무늬가 여기에 있고, 이거랑 비슷한 게 또 이 위에 있는 게 그렇게 4가지의 반복이 한 리피트입니다. 루스티 탑 그렇게 진행 중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거는 이제 그레니 스퀘어를 뜨고 있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새해가 됐고 새로운 블랭킷을 또 시작을 합니다. 저는 블랭킷 프로젝트는 양말 다음으로 되게 뭐랄까요,
컴피한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해요. 블랭킷은 누구나 쓰는 거고, 저는 씁니다. 쓰는 거고, 선물하기도 좋고, 그리고 나머지 실 쓰기도 좋고, 제가 작년에 제 지인한테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가을에 대학을 간 엄마한테 블랭킷을 하나 떠줘야지. 그게 제가 이제 리딩 그룹 하는 그 3명이 사실 가장 친한데, 제 아이가 제일 나이가 많고요. 나이로 따지기보다는 학년이 제일 높고요. 그 다음이 바로 하나씩 밑에 있어요. 그래서 12학년, 11학년, 10학년 이렇게 있는데, 제 아이가 제일 먼저 대학을 갔고, 그 다음에 가는 아이가 있고, 또 올 가을에 가는 아이, 그렇게 셋이 쭈루룩 있어요. 나이로 따지면 차이가 없어요, 별로. 올해 그러니까 작년 가을에 대학을 간 아이랑 제 아이랑 한 달 차이거든요, 생일은. 근데 저는 조금 일찍 애를 학교를 보냈고, 그 집은 학교를 조금 더 늦게 보냈어요. 뭐 이유는 보낼 수 있으니까 보냈고, 그 아이도 갈 수는 있었는데 이제 미국에 온 지가 아마 킨더가든 그때쯤 왔을 거예요. 프리스쿨 뭐 그때쯤. 그래서 엄마가 일부러 조금 생일이 이제 좀 늦은 편이기 때문에 조금 뒀다가 학교를 보낸 경우고, 저희 아이는 10월이고요. 개천절 생일. 그 아이는 11월 생일이고요. 그 다음에 그 제일 어린 친구가 이제 제 아이랑 1년 차이가 나는데, 그 아이는 12월 생일이라서 또 학교를 늦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이 차이는 얼마 안 나는데 아무튼 학년이 달라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패톤 스크로이 양말실 핑거링 웨이트, 스폴 웨이트, 그걸로 이제 그레니 스퀘어 그 블랭킷을 떠서 그분한테 드렸어요. 제 의미로 따지면 그냥 수고하셨어요. 아이한테 주는 게 아니라 엄마한테 주는 거죠. 수고하셨어요 하는 허그, 그런 느낌으로 그 집에 갈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집에 애를 학교 보내고 아마 독서 모임을 아마 그 집에서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니까 이제 올해는 또 새로운 아이가, 그 아이는 어울리에 돼서 이제 정해졌고 이미 결정이 다 났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블랭킷을 하나 떠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이 하나 있었죠. 그래서 아무튼 저는 항상 그 블랭킷 프로젝트는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올해 뭘 뜨지 하고 생각하다가 이제 저는 제 걸로는 이걸 떠야지 하고 결정한 게 있지만 아직 시작을 안 했으니까 여러분한테 보여드리진 않고요. 자투리실로 뜨는 핑거링 웨이스의 그런 그분 누구죠?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베텐버그라는 그런 조그만한 그레니 많은 거를 만들어서 많은 조그만한 걸 만들어가지고 흰색과 배합해서 만드는 그 블랭킷이 있는데, 저는 그거를 뜰 거고 일단 이것부터 시작을 하자. 왜냐면은 벌써 학교가 결정이 됐고, 물론 이제 8월이나 9월 그때쯤 학교를 가겠지만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다가 문득 나 블랭킷 그거 하고 싶었는데 하고 했던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이게 시리즈의 책이 있습니다. 아마 같은 분이 쓰신 걸 거예요. 제가 이렇게 3개의 책이 있는데 요거하고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거 이렇게 3개의 책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수업을 코바늘 그 블랭킷 수업을 하려고 이 책들을 샀었는데 그래서 이거를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요거를 뜨자 그러면 여기에 굉장히 다양한 이런 코바늘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나씩 뜨는 그런 클래스를 하려고 했는데 호응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업을 못했어요.
그리고는 제가 수업을 하려면 또 샘플이 몇 가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또 무슨 실로 할까 하다가 그때 이 로완의 슈퍼와시, 로완 퓨어 올 슈퍼와시라는 실이 슈퍼와시 올이면서 월스티드 웨이시면서 퀄리티가 좋은 편이기도 하고 해서 이것들을 기본적으로 이 크림 색깔을 많이 사고 그 다음에 이제 모르겠는데 무슨 색으로 하지 해서 몇 가지 색깔, 대여섯 가지 색깔들을 주문을 했던 게 있어서 그게 또 한 바구니를 차지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거 하려고 했는데 그때 만든 샘플이 보여드리면 일단 이게 기본 샘플이라서 이거를 색깔이 들어가 있는 거, 색깔이 안 들어가 있는 거, 이게 앞이 맞나?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걸 뜨고 그다음에 또 이런 것도 하나 뜨고 그리고는 또 약간 팬시하게 이런 것도 뜨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떠야 되는데 하고 보니 제가 책이 3권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그렇게 하기까지는 이걸 하기에는 브랜 파워가 안 되고 색깔을 조합을 해야 되는데 아예 이런 식으로 이게 사이렌스 아틀라스라고 해서 띠이 약간 블루 계열이에요. 근데 난 블루 계열은 안 뜰 것 같고 딱 이런 식으로 떠야 될까? 생각하기가 싫어가지고 이 책 2개를 보면 이건 기본 책인데 화이트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화이트로 떠도 되겠네. 한 가지 색깔로 쭉. 그래서 이걸 할 거 그랬나? 이건 이렇게 많아요. 근데 일단은 그냥 이대로 가자. 이거는 그레니 스퀘어 아카데미라고 해서 바이 셸리 허스번드라는 분의 책인데 이게 그분의 책 시리즈거든요. 이건 아주 기본 그레니. 기본에서 변형된 그레인인데 그냥 이걸 사용해서 뜨지 하고는 책을 이렇게 둘러봤는데 이건 진짜 비기너 프렌들리예요. 그래서 일단 이제 이렇게 조인하는 법 뭐 이런 것들 쭉 나와 있고 첫 번째가 솔리드스 이름을 그려졌네요. 파트 1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기본 그레니 스퀘어가 하나는 UK 텀, 하나는 US 텀. 이분이 잉글랜드 분이신 것 같아요. 브리티시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US 텀은 다르거든요. 그런데 나이스하게 2가지를 다 양쪽에 한 가지 패턴을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면은 그걸 어떻게 뜨는지 어떤 부분에서 주의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써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건 기본 이런 패턴이지만 사실 색깔을 넣는다면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그거는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조이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코는 어떻게 턴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그다음 2번째 그게 한 페이지가 아니라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가면 양쪽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이거에 대한 설명이 또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지금 보니까 이건 진짜 비기너구나. 그래도 뭔가 이걸 뗐다 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걸 한번 읽어볼 필요는 있겠죠. 일단은 도안을 보면 뜰 수 지금 제 실력으로는 이걸 굳이 막 설명을 읽으면서까지는 하나를 뜨면은 그냥 그걸 보고 2번째 걸 예를 들어서 요걸 하나를 떴다 그러면은 요걸 놔둔 채로 그냥 패턴 안 보고 2번째 걸 또 뜰 수 있고 그런 정도로 쉬웠는데 모르겠어요. 뒤로 가면 어떨지.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총 10개의 그레니 스퀘어가 여기 있고요. 대강 해보니까 이게 한 6인치 정도 하나의 길이가 6인치 정도가 나온다면 66을 할 수도 있고 보더를 넣을 거거든요. 아니면 6 곱하기 7을 할 수도 있고요. 막상 보니까 그거보다는 조금 길어야 되겠다. 그럼 77을 할 수도 있고요.
7, 8까지는 8이면 6, 8, 48, 8까지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요거를 총 5개? 좀 더 가지고 있긴 한 것 같은데 이만큼을 더 사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그러면 조금 줄겠죠. 그리고 좀 호목이 제가 이렇게 막 째려만 보고 있던 걸 뭔가를 하나 한 느낌도 있을 거고 여기에 있는 총 10개의 그레니 스퀘어를 일단은 4개씩 뜨고 그럼 40개잖아요. 그리고 모자란 거는 내가 마음에 드는 패턴을 한 번씩 더 뜨고 해서 5개씩 50개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 같고 77은 49 잘하면 5개까지도 뜰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8, 7에 56 그쵸? 그래서 일단은 제가 가지고 있는 거를 다 소모한 다음에 제 생각에 한 6개 정도 사면은 충분할 것 같긴 한데 이제 보더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서 일단은 어느 정도 레이아웃을 해놓고 아 이게 36이야? 이게 40이야? 약간 그 감을 좀 잡아 놓은 다음에 실을 살 때 한꺼번에 사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기본 그레니 이거를 4개를 떴고 이건 크림 색깔이거든요. 이거보다 하얀 색도 있어요. 근데 왠지 이런 거 할 때는 하얀 것보단 이게 낫지 않을까 해서 샀는데 잘 모르겠어요. 조금 누런 느낌도 있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거고 두 번째 거는 약간 안에 구멍이 있는 스타일의 그레니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한 3개 떴나? 하나 네 번째 거를 지금 뜨는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거 두 번째 거 네 번째 지금 뜨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이걸 프로젝트로 하나를 삼고 올해는 좀 뭔가를 일찍 미리미리 준비하는 막 닥쳐서 좀 안 하려고 막 크리스마스 것도 뭐 벌써 준비하고 뭐 생일도 뭐 벌써 준비한 것도 있고 막 뭐 그랬습니다. 그게 저의 뜨개 전반적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지난주 뭘 했는가 내 비가 오고 그랬고 저희 아이는 일요일날 이제 학교가 월요일날 시작이어서 일요일날 갔고요. 제 아이가 레코멘드한 영화가 있어서 그걸 또 봤어요. 그게 One Better After Another라는 영화인데 제가 포스터를 보거나 아니면 어디서 이런 영화 있어 라고 소개하거나 아니면은 프리뷰를 보거나 해도 제가 고를 것 같지는 않은 영화였어요. 근데 워낙 애가 이 영화는 2시간이 넘는 영화지만 한번 보면 정말 계속 빨려 들어가면서 지루할 틈이 없이 중간에 아직도 안 끝났나 란 틈이 없이 막 달려가는 영화기도 한데 막 그렇게 인텐스한 건 아니고 진짜 코믹하기도 하고 연기도 너무 다 잘하고 타이타닉에 나왔던 그 남자 배우 왜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죠? 이제 그 사람이 나오는 영화였고 뭐 레볼루션 해가지고 이제 막 그런 가버먼트랑 어게인스트 하는 그런 그룹 단체가 이제 막 나와가지고 그렇게 막 이렇게 약간 폭력적일 수도 있고 약간 그런 느낌이지만 생각보다 코믹하고 재밌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숀 펜 배우가 나왔는데 역시나 굉장히 이상하게 연기를 참 잘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받고 제가 최근에 안 건데 캘리포니아 킹 타이드 프로젝트라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페이스북을 이렇게 들어가서 보다가 마린 카운티 어딘가가 물에 잠겼다 뭐 그런 근데 이게 뭐 킹타이드 프로젝트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킹타이드 프로젝트라는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제 이 동네는 바다가 가깝잖아요. 소노마 카운티 제가 살고 있는 데는 조금 더 북쪽이라서 바다까지 가려면 한 40분 50분 드라이브를 해야 되는데
샌프란시스코에서 소노마, 제가 사는 곳 사이에 마린 카운티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막 많이들 가시는 소살리토, 티뷰런, 뭐 페리도 다니고 뭐 약간 콜테마데라 그런 쪽이 약간 이렇게 많이 있어가지고 바다랑 가까운데 1년에 몇 번 그 바다의 해수면보다 그러니까 도시가 그러니까 바다보다 낮은 도시들이 있는 거예요. 뭐 거기뿐 아니라 나파도 있고 무슨 저쪽에 솔라노 카운티에도 있고 뭐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제 그런 날 타이드가 그 도시보다 높은 날 그 도로가 물에 잠기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페이스북 사진에는 그때 아마 어디였죠? 티뷰론인가? 밀베리 쪽이 이제 비즈니스 에어리아나 이런 그 차가 다니는 그 도로가 잠겨서 막 이렇게 있는 사진들을 보고 아, 이런 걸 하는구나, 이런 게 있구나, 나는 몰랐네 하고 이렇게 다음에는 뭐 언제 있지 하고 봤더니 12월 달에 12월 달이 아니라 1월 달에 1월 초 첫 번째 토요일 1월 3일 그때 산라파엘의 도시 산라파엘이라는 도시에 차이나 캠프라는 리저널 파크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어떤 트레일이 잠긴다. 이제 바다랑 바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저희 남편한테도 이런 게 있대. 그랬더니 그럼 몰랐다고. 저희 아이한테도 이런 게 있대. 그랬더니 몰랐다고. 막 저희 남편은 한번 가보고 싶네.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찾아보니까 아이가 있을 때 그런 게 또 있어가지고 가보자. 그래서 토요일날 가자 했는데 계속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거는 킹타이드 그것 때문이야 아니면은 비가 많이 와서 그냥 물에 잠긴 건지 우린 모르지 않을까 그러면서 아무튼 갔었어요. 그 시간대가 있더라고요. 가서 막 물에 잠긴 거 이런 거 구경하고 이제 도로 그러니까 막 차들이 달려와도 거기가 막혀버린 거예요. 이제 잠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저처럼 구경 온 사람도 있지만 그냥 도로다 보니까 가다가 그냥 막혀버려서 돌아가는 사람들, 내려서 구경하는 사람들 뭐 그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몰랐는데 그렇게 해서 비도 많이 오고 해가지고 타이드도 높고 해서 여러 군데가 그게 리포트가 안 된 그러니까 웹사이트에 써있지 않은 많은 부분에서 잠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신기하게 뭐 그걸 뭐 몇 시간이나 볼 건 없고 비가 많이 와서 원래는 가이드를 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거를 미리 예약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캔슬 됐더라고요. 비 때문에. 스톰이라고 했거든요. 그때 비가 많이 온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야 돼 말아야 돼 막 그랬었는데 그 가이디드 투어 같은 거는 캔슬이 됐는데 저희는 가서 구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12월 초쯤에 제가 막 이것저것 뭘 많이 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12월 말 1월 초에 또 뭔가를 제가 많이 샀어요. 그때는 집 청소하면서 막 이것저것들 뭐 거실에 있는 체어에 그 쿠션 같은 것도 싹 다 새로 주문했고 뭐 그런 것들 그때 원래는 11월 말 되면은 땡스기빙 지나고 블랙 프라이데이 되고 막 그래서 그때들 쇼핑을 많이 하시긴 하거든요. 뭐 크리스마스도 다가오고 그러니까 그때가 진짜 미국은 완전 쇼핑 시즌인데 그거랑 상관없이 이것저것 지금 생각해보니까 뭘 샀는지 기억이 잘 안 나긴 하는데 이것저것 많이 샀습니다. 그때 뭐 정리 오르가나이징 하는 것도 좀 사고 아이키아에서 또 뭐 이것저것 부엌용품이랑 막 이런 것들 사고 또 칼도 새로 샀어요. 제가 칼을 결혼할 때 샀는데 그때 이렇게 뭔가 이것저것 들어있는 세트를 샀단 말이에요. 그리고 블락이 있어가지고 칼을 거기다가 이제 다 쓰고 이렇게 넣어놓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언젠가부터 그 칼이 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세트에 들어있는 그런 칼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제일 제가 많이 쓰는 셰프 나이프 같은 경우는 있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가늘고 긴 거 그거 두 개는 있는데 블락에 그 슬롯은 많은데 왜 이렇게 비었지? 그리고 칼 가는 거 있고 물론 풀셋이라고 해도 그걸 아마 몇 가지 필요 없는 것들은 안 샀을 건데 제가 재작년쯤에 빵칼이 정말 있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아마존에서 진짜 리뷰 좋은 빵칼 사는데 이걸 왜 진작 안 샀을까? 빵을 썰려면 맨날 이렇게 찌그러지잖아요. 근데 빵칼로 쓰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뭐 한 20 몇 불, 30 몇 불 하는 리뷰 좋은 거를 하나를 사서 쓰고는 이 11월 달 때쯤 되면 칼 같은 거 세일을 많이 하는데 그 뭔가 야채 써는 칼 같은 거? 그러니까 보통 셰프스 나이프는 좀 쉐입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거고 그런 거 말고 약간 네모가 난 거 앞에가 이렇게 뾰족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좀 굵은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약간 양쪽 면이 약간 뭔가 굴곡이 이렇게 있는 근데 알아보니까 뭐 어느 브랜드가 좋대더라 뭐 이래가지고 칼을 윌리엄 소노마에서 그때 세일을 많이 해가지고 그거를 몇 인치를 살까? 8인치? 10인치? 막 하다가 그냥 적당한 사이즈를 너무 큰 것도 좀 그렇고 뭐 크다고 내가 뭐 엄청 큰 거를 썰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칼을 샀는데 제가 그 칼을 쓰면서 그 요리 프로그램에서 왜 보면은 야채든 뭐든 이렇게 했고 딱딱딱딱딱딱딱 썰잖아요. 양파를 썰든 뭘 썰든. 근데 셰프스 나이프로는 그렇게 썰면 붙어요. 파를 썰어도 붙고 제가 막 지금 몇 년을 부엌에서 부엌대기로 음식을 했는데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 칼을 써보니까 아 이런 칼을 써서 그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칼이 좋기도 하고 진짜 시원하게 딱딱딱딱딱딱 하니까 딱딱 떨어지면서 딱딱 썰리는 게 완전 쾌감을 맛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세일할 때 칼을 샀었죠. 그리고는 이제 12월 말 1월 초 되면서 제가 이제 또 막 그 관심 가는 분야가 있으면 또 막 사잖아요. 그게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책도 많이 샀고 그 다음에 커피도 한 3종류 샀고 티도 그 할비 앤 선이라는 데서 티도 한 4가지 5가지 정도 산 것 같고 한참 먹겠죠. 마시겠죠. 왜냐면 제가 갖고 있는 티 보니까 이제 다 익스파이어 됐고 안 먹는 거는 계속 그냥 있고 그래서 그것도 정리하다 보니까 제가 요즘에 즐겨 먹는 하베이선의 그 시나몬 티가 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작년 아니고 재작년이죠. 재작년 연말에 제가 선물을 받았는데 제가 하베이선의 그 레드티를 루이보스 티를 잘 마셨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또 한동안 안 마셨죠. 근데 그 같은 브랜드의 시나몬 티를 선물을 주셨는데 디캡 시나몬 티인데 너무너무 맛있어가지고 제가 그거를 탈탈 다 먹고 빈통을 사진을 찍어서 이거 제가 다 먹었어요 하고 주신 분한테 보여드렸어요. 근데 올해 어떻게 바쁘게 지나가다 보니까 그 티 생각이 너무 많이 나는데 지금 사면은 내가 다 못 끝내겠지. 보통 겨울에 시나몬 티를 많이 마시니까 그래서 살까 말까 주저하다가 결국 안 샀는데 작년 연말에 그 티를 주신 분이 자기 거 주문하면서 제가 다 마셨다는 거를 이제 사진을 보냈었잖아요. 그 연초에. 그래서 제 것까지 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너무 잘 먹는데 지금 거의 다 먹었어요. 그게 많이 안 들어있어요. 20개 정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나 더 사야 되겠다. 아직도 추운 날들은 계속 될 거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살까 하다가 이게 틴캔으로 들어있어서 틴캔이 맨날 이게 다 쓰고 나면 이걸 뭐 세트로 모을 건가요? 지난번 것도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요번 것도 이걸 다 먹고 나면 이걸 버리기가 그래서 찾아보니까 웹사이트에는 벌크백으로 팔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시일된 그런 벌크백에 한 50개 정도 들어있어서 그거를 이제 첫 주문은 뭐 20% 오프래요. 그래서 그것도 사고, 그래서 거기서 꺼내서 여기다 넣고 덜궈서 그렇게 먹으면 되겠다. 그래서 그거를 사면서 디캡 티를 얼그레이도 있고 뭐 그런 종류의 티들을 몇 가지를 샀어요. 펌킨 스파이스 티도 있는데 그거는 더 이상 안 만들 건지 세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잔뜩 샀고, 커피도 지금 제가 저는 풀 오버해서 디캡을 마시는데, 저희 로컬 동네에서 파는 그 플라잉 고트라고 체인이 있습니다. 여기 몇 군데 스토어가 있어요. 팬데믹 지나면서 많이 닫기는 했는데, 저기 힐스버그라고 가면 거기에 공장처럼 하나 있고 로스팅을 하는 곳인가 봐요. 그리고 하나는 이제 그냥 커피숍처럼 있어요. 근데 제가 거기를 갈 때, 아니면은 올리버스라고 저희 슈퍼마켓 가면 거기서도 팝니다, 디캡을. 그래서 그냥 거기서 사서, 이걸 원두로 파니까 그거를 슈퍼마켓에는 그라운드 하는 데가 있잖아요. 자기가 가서 이제 그걸 넣고 그라운드를 해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속 마셨었는데, 뭔가 이제 좀 새로운 게 마시고 싶다. 왜냐면 이게 completely satisfy가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디캡은 맛이 없잖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맛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카페인이 없는 커피를 마시기 시작하면서부터 쓸데없이 이제 거기다가 단 거나 이제 우유나 이런 걸 자꾸 넣게 됐어요. 맛이 없다 보니까. 그렇다고 커피를 안 마실 수는 없고. 뭐 가끔은 그냥 마시기도 하는데, 그래서 좀 다른 걸 시도해 볼까 하고는 아마존에서 들어가 보니까 이제 뭐 홀푸드나 이런 데 가도 많아요. 근데 저는 일단은 빈으로는 안 살 거고, 그라운드 된 거를 살 거고, 그것까지 갈아서 먹는다는 거는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라운드 빈으로 디캡을 좀 리뷰로 좋은 거를 한 3가지 정도를 샀단 말이에요. 근데 한 가지는 제가 예전에 정말 즐겨 먹던 피츠 커피, 메이저 디카슨 블렌드인가 뭐 그걸 제가 되게 좋아했는데, 그게 디캡이 있더라고요. 근데 마트에서는 디캡을 사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그게 있는데 그거는 뭐 8불 얼마밖에 안 해요. 제가 이제 플라잉 고트 이런 데서 파는 그런 거는 20불 정도 하거든요. 같은 사이즈의 백에 한 12온스? 큰 백도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큰 백을 사서 두고두고 먹는 거 싫어해서 짧게 조금 고소하게 빨리 먹는 걸 선호하는데, 근데 그 정도 사이즈에 8불 얼마밖에 안 했고, 그 다음에 아마존 프레쉬? 뭐 이래가지고 자체 브랜드 커피가 리뷰가 괜찮은 편이어가지고 그것도 8불 얼마인가 7불 얼마인가 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2개 살 걸 하나 살 걸 2개 사는 거니까 길티하지 말고 사자. 그러고 그것도 사고, 또 하나는 디캡인데 이게 약간 인퓨즈가 돼 있는데 제가 요즘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버섯을 인퓨즈한 그런 커피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나도 한번 먹어볼까? 차가버섯하고 무슨 버섯이 인퓨즈 된 거래요. 그래서 그거는 한 20불 정도 했는데, 그렇게 세 가지를 사서 어제 도착을 해서 그걸 또 테이스팅을 한다고 3개를 부르르 해가지고 먹어봤는데, 가장 호불호 없을 것 같은 게 아마존 브랜드였고요. 뭔가 조금 번하고 탄 맛이 많이 느껴지는 게 피치 커피의 맛이었고, 그 머쉬룸이 인퓨즈 됐다는 커피는 약간은 독특한 맛이 나긴 했는데 부드럽고 괜찮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다양하게 먹어보려고 커피 샀죠, 티 샀죠. 그리고 제가 쓰고 있는 이 돋보기가, 이게 그냥 가서 살 수 있는, 처방받은 거 아니고 이건 돋보기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평소에 컨택 렌즈를 끼기 때문에 그냥 돋보기만 쓰려고 이것저것을 시도해 보다가, 미국 사람들은 코가 높아서 이 노즈 이게 대부분 없어요. 근데
이런 걸 막 이렇게 어디 눈에 보일 때마다 이렇게 써보고 뭐 해보고 사보고, 코스코에서 3개짜리 파는 거는 샀다가 다시 리턴하고, 그건 너무 크더라고요. 이게 계속 흘러내리고, 여기 넓이가 너무 넓어가지고. 그래서 한 번은 반제노블스에서 하나를 샀었는데, 그것도 역시 코받침이 없어서 불편해 하던 차에 제가 스테이플스에서 코받침이 있는 리딩 글래스를 보고 그때 샀었던 게 바로 이거예요. 근데 좋은 거는, 이거는 약간 블루레이 블락이 되나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쓰니까 되게 편하고, 코받침이 있어서 너무 좋고, 이게 아마 검정만 있었나 뭐 다른 색깔이 있었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거를 잘 썼는데, 제가 작년에 시력 검사를 하면서 돋보기 수치가 1.75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요즘에 이게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구나. 그래서 1.75를 사려고 스테이플스를 갔는데 1.75짜리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1.25, 1.5, 2, 2.5 이렇게 있고, 거의 다 빠진 것 같고, 이제 연초기도 하고. 그래서 또 웹사이트를 들어가 보니까 웹사이트는 또 너무 다른 거예요. 스테이플스 웹사이트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브랜드를 집어넣었더니 안 나와요. 그리고는 그냥 이렇게 제너럴하게 리딩 글래스 하고 뭐 블루레이 차단 뭐 하고 코받침 있는 거 해보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서 그냥 이걸 사자. 그냥 막 사서 쓰는 리딩 글래스는 싸잖아요. 근데 이렇게 사는 거는 한 40불 정도 주는 것 같아요. 쇼핑은 프리였고, 이게 있는 로케이션이, 스테이플스에 요걸 가지고 있는 로케이션이 있었는데, 저희 동네는 없고, 드라이빙을 해서 1시간 이상 가야 되는 곳들에 있어서 그냥 또 주문을 했고요. 또 뭘 기다리고 있지? 한국 책 웹사이트에서 책도 몇 가지를 주문을 했고, 그 다음에 아마존에서도 책을 여러 권을 주문을 했고, 뭐 그래서 이것저것 산 게 많더라고요. 또 뭐 샀지? 그 일렉트릭 캐럴도 오래 썼는데 망가지진 않았는데, 일단은 여지까지 잘 썼어요. 정말 잘 쓰는 물건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갈 때 되지 않았나 해가지고 찾아보니까 10년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름도 없는 거였고, 막상 그때 샀을 때는 그냥 아마존에서 이렇게 이거 그냥 가격도 괜찮고 괜찮네 하고 그냥 샀던 건데, 막상 사보니 너무 사이즈가 커서 그 1.7L 짜리였는데 그렇게 많이 물을 데울 일이 없거든요. 보통 차를 마실 때 물을 끓이는 편이어서 이번에 좀 작은 걸 사자 했더니, 일렉트릭 케틀이 요즘에는 다 커피 내릴 수 있도록 이 주둥이가 이렇게 얇은 것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이제 물을 이렇게 그 커피를 내릴 때, 푸얼오버를 할 때 쓰는 용의 작은 주전자 같은 게, 그걸 아이케아에서 샀나 그랬어요. 이렇게 메탈로 된 그런 게 조그만 게 있는데 그걸로 합니다. 근데 굳이 물을 꼭 그렇게까지 데필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그게 없는 그냥 평범한 주둥이로 생긴, 뭐 예쁜 것도 많고, 그런데 사이즈도 일단은 조금 작았으면 좋겠다. 사실은 0.7L 짜리가 좋을 것 같았는데, 0.8L 짜리가 좋을 것 같았는데, 그거보다 좀 큰 사이즈를 사게 됐죠. 결국은 뭐 이것저것 모델 보고 뭐 리뷰 보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퀴지나트에 있는, 퀴지나트에서 만든, 결국은 다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그래서 한 가격도 조금 있는, 그게 아마존에서는 한 50불 정도에 살 수 있는데, 이런 크레이텐 베럴 아니면 윌리엄 소노마 어떤 다른 웹사이트에서 보니까 한 80불, 90불 정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한 1리터짜리 조금 더 작은, 높이가 조금 낮아진 그런 케틀도 하나 새로 샀고요.
이건 좀 너무 오래되지 않았나. 뭐 그래서 샀고 뭐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연말쯤 됐을 때 뭔가 이렇게 딱 앉아서 그라운드 되게 막 이렇게 앉아서 캄하게 다른 방해 없이 침착하게 이게 좀 잘 안 됐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아 이게 연말이고 내가 한국 갔다 온 지 얼마 안 되고 할 일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금 애가 학교를 가고 나면은 이제 나도 조용히 앉아서 내가 할 것들을 생각해보고 이제 그러려고 했는데 이게 마인드가 캄다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책도 읽는 것도 막 긴 책은 눈에 안 들어오고 그래서 또 숏스토리에 요즘에 약간 빠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나인 스토리라고 나인 스토리라고 J.D. 셀린저라는 분의 이게 저는 숏스토리는 읽다 많은 것 같아서 잘 안 읽거든요. 이게 잘 안 왔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긴 스토리를 지금 시작을 못 하겠는 게 계속 브레인 파워가 없어요. 왜 이럴까요? 그래서 이게 나인 스토리라고 그 호밀밭의 파수꾼? 한국말로 그럴 거예요. 그거 쓰신 분의 숏스토리를 라이브러리에서 빌렸고요. 어떤지 몰라서. 그리고 제가 이제 산 거는 최근에 알게 된 건데 스티븐 킹의 You Like It Darker라는 숏스토리를 책을 작년 여름쯤에 내신 것 같더라고요. 2025년 여름에. 그래서 요거를 또 읽고 있고 약간 숏스토리에 빠져있다? 막 그렇다고 satisfied 막 이런 건 아닌데 작년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가족 독서 모임 책을 하고 이제 올해 첫 분기 올해는 분기별로 하기로 했거든요. 3개월마다. 그래서 첫 분기의 책들 리스트는 제가 뽑았고 이제 좀 포맷을 바꿨어요. 이게 불평이 있더라고요. 전에는 각자 한 3-4개씩 그걸 뽑아서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그 중에 읽고 싶은 책을 정하는 그러니까 3개를 정하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면 내가 뽑은 것 중에서도 하나, 남편이 뽑은 것 중에서도 하나, 애가 뽑은 것 중에서도 하나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저와는 좀 다르게 저희 남편이나 저희 아이는 제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시간을 많이 주면 많이 줬기 때문에 안 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고르고 시간을 짧게 주면 짧게 주니까 시간이 없어서 하기는 하는데 뭐랄까 이게 하고도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남편의 컴플레인은 이거를 뽑을 시간을 오래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래 주면 뭐해 어차피 마지막에 할 텐데. 그래서 조금 포맷을 바꿔서 그냥 한 사람씩 리스트를 뽑아서 그 중에 하나씩 고르는 게 어떨까. 지금 식구는 셋인데 4분기라서 마지막 분기는 남은 책들 중에서 하나 뽑는 걸로 해도 될 것 같고 아직 그때가 돼서 이제 얘기를 하면 되겠지만 근데 저는 리스트가 많아요. 그래서 그러면 1월달 1월에서 3월까지 하는 독서 리스트는 내가 일단 내놓을 테니까 그 다음은 다음 사람이 정하는 걸로 하자. 그래서 제가 리스트들 낸 것 중에서 뽑혔어요. 하나가. 그게 발자크라는 분의 그레고리오 영감인가? 올드맨 그레고리오인가 뭐 그게 원래 프랑스 소설이어서 옛날 소설이죠. 소설이어서 뭐 한국에는 그레고리오 영감인가 뭐 그렇게 돼 있고 미국에는 올드맨 그레고리온가 뭐 아무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이 뽑혔습니다. 저는 한 5가지 내놨는데 그게 뽑힐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저희 남편이 읽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뽑을 때
난 이거 입고 싶고 얘는 이거 입고 싶고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합의점을 찾을까 하다가 또 생각해낸 게 점수를 매기는 시스템으로 뭐 제가 5권 리스트를 했다면 이거를 5점, 4점, 3점, 2점, 1점으로 주는 게 아니라 최소한 1점이고 최대한 5점이고요. 가장 읽고 싶은 건 5점, 그 다음에 나 안 읽어도 되겠다 하는 건 다 1점으로 주는 거고 나머지는 내가 읽고 싶으냐 안 읽고 싶으냐에 따라서 그게 4점일 수도 있고 나머지는 다 2점일 수도 있고 뭐 1점과 5점은 분명하게 있고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합산을 해서 책을 뽑는 걸로 결정을 하기로 했어요. 왜냐면은 그 2명이 다른 걸 뽑았더라고요. 그래서 스코어링 시스템으로 가자 해서 뽑힌 게 그레고리오 영감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3월달까지 읽어야 되고 올해 들어서면서 이제 1월달부터 무슨 책을 볼까 하는 고민을 지금 계속 많이 했는데 이게 이건 것 같아요. 뜨개도 약간 그런 건데 뜨개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실이 없다든가 아니면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마음을 못 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이번 주에는 그냥 베스트 뜨고 코바늘 요거 뜨고 그 다음에 양말 그거 3개를 돌아가면서 이렇게 뜰 생각이고 이제 저 양말 샘플이 끝나고 나면은 양말이든 아니면은 제가 그 머슬보로 햇을 시즈널용으로 빨간색으로 하나 뜨려고 하거든요. 여기 지금 멀긴 한데 제 약 베이스가 있는데 요 색으로 이 약간 어두운 빨강이잖아요. 그래서 요걸로 머슬보로 햇을 내 거를 하나 만들어야지. 이게 제가 크리스마스 프로젝트를 이렇게 이얼롱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지금 크리스마스 프로젝트를 하나 골라야 되는데 어떡하지 하는 판에 이거를 양말 대신에 양말도 색깔을 이거 전에도 보여드렸을 거예요. 이거 떠야지. 이걸 시작할 수도 있고 이걸 이제 시작하려면은 이걸 감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더블 포인트 니들로 막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지만 아무튼 요걸로 그거를 할 생각이고 저 양말 샘플이 끝나면 시작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은 계속 온고잉이겠죠. 저는 클래스 때문에도 이거를 베스트를 다 떠야 되고 클래스는 이번 토요일 날 시작하는데 6차례에 걸쳐서 나눠서 하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뜨지 않아도 돼요. 다만 제가 어헤드로 해야 된다는 거 빼고는 스틱도 미리 해서 보여드릴 거고 그렇게 스틱 코 잡는 것도 가르쳐 드리고 하려면 제가 조금 더 그러기에는 시간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 급하게 뜨진 않아도 돼요. 제가 남편한테 말해서 사온 책 에디토리얼 띵킹 이거를 읽어볼 생각으로 한국에 제가 갔을 땐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남편은 짐이 가벼울 거기 때문에 이걸 하나 사오라고 했죠. 생각보다 이건 한국분이 쓰신 거고요. 얇더라고요. 전 이게 굉장히 두꺼운 책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고 또 하나는 제가 항상 이맘때쯤 고민하는 이 기록에 대한 생각들 기록에 관한 책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하나 그 이북으로 사놓은 게 있습니다. 미묘한 메모의 묘미라는 책인데 좀 영감을 얻으려고요. 기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사실 저는 오랫동안 플래너를 써왔고 일기를 쓰진 않아요. 플래너를 썼고 뭐 일기 같은 걸 쓰고 싶을 때는 구글에다가 뭘 좀 쓰기도 하고 아니면은 빈칸에 뭘 쓰기도 하고 아이디어가 떠오르면은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플래너 올해도 여름에 8월 9월쯤에 이 플래너를 샀는데 지금 여기다 제가 뭘 많이 붙여놔가지고 이렇게 생긴 플래너인데요. 월 스티커 있는 거 막 붙였기 때문에 그렇고
플랭클린이라는 곳에 파이브 초이스라는 플래너입니다. 근데 작년에도 썼는데 여기 프랭클린 코베이라고 써있죠. 파이브 초이스라는 건데 일단 먼슬리로 쭉 나와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뭐 제뉴얼리, 페브리얼리 이렇게 붙여서 다 나와요. 그래서 1월 그러면 이건 무슨 뭔가 이렇게 뭐 하라는 게 나와 있는데 저는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고 예를 들어서 1월이다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빈 거를 보여드려야 되겠네. 6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심플하게 되어 있고 썬데이부터 세러데이까지 쭉 되어 있고 여기 메모칸이 이렇게 있어서 내가 이번 달에 했으면 좋겠는 것들 좀 적어놨고 저는 그 다음에 이 빈 공간 같은 데도 뭐 주문해야 될 거 있다던가 뭔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있다던가 그런 것들 이런 빈 공간 있으니까 그런 데 적어 놓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먼슬리가 끝나고 나면 위클리가 나옵니다. 근데 위클리는 제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벌티컬로 되어 있고요. 벌티컬로 되어 있는 게 쓰기가 좋아요. 그 뭐 해야 될 약속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계획이라든지 그런 거를 이렇게 써놓고 요 앞에 체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주말은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요 밑에 이렇게 있어서 전체적으로 내가 이번 주에 뭐를 해야 될 거 여기는 태스크라고 써 있고 이쪽은 노트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노트를 적을 수도 있고 여기다가 내 감상을 쓸 수도 있고 뭐 기분을 쓸 수도 있고 내 다이어리처럼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좀 이렇게 뭐 영상 찍기라든가 에디트하기 뭐 이런 거 이렇게 해놓고 보통은 가로 열고 며칠 날 해야지 뭐 이런 것도 적어 놓기도 하고 그리고 나면 그리고 이거 좋은 점이 여기에 코트가 이렇게 있어요. 읽을 때도 있고 안 읽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면 여기에는 roles and goal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은 항상 안 썼던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define roles and goals for extraordinary performance 이렇게 돼서 뭐 goal 적고 이렇게 하는 건데 저는 작년에도 이걸 쓰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나면은 여기에 master task 해서 태스크 적는 master task라고 적혀 있는데 저는 이 빈 공간에 제가 읽고 싶은 책 뭐 유튜브 할 거 아니면은 뭐 뜨고 싶은 거 그 다음에 제 비즈니스에 관련돼서 하고 싶은 거 올해는 그 프리오더 다이트 오더를 할 거라서 거기에 이제 띠이라든지 생각나는 게 있으면 좀 적을 거고 그런 거 적어놨고 이제 요 뒤에는 제가 이제 뭐 클래스나 레슨이나 뭐 엑스트라나 이런 거를 해서 제가 얼마를 매달 벌었는지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쓰는 란이 좀 있고요. 비교를 하려고 2025년 거를 이쪽 편에다 쓰고 반절은 이제 오른쪽에다 쓰는 걸로 그렇게 해놨고 여기에는 book I read, movie I watch 이렇게 써놨어요. 왜냐면은 제가 항상 책은 good read에다가 제가 읽은 책들, 읽고 있는 책들, 읽고 싶은 책들을 좀 거기다 다 넣어놔요. 그러면 그 해가 끝나면 내가 올해 몇 권을 읽었고 무슨 책을 읽었고가 다 나옵니다. 저는 약간 그 트랙을 하기 위해서 그걸 쓰는 거고요. 리뷰를 쓰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랑 연동해서 뭐 누구는 무슨 책을 읽고 그런 거 하지 않아요. 제 기록상으로 그렇게 적어 놓는데 여기다도 그냥 써놨어요. 한 페이지면 충분합니다. 제가 1년에 한 30권 정도를 평균적으로 읽는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무비나 TV쇼나 이런 거는 특히나 무비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그렇게 무비가 끌리지도 않지만 잊어버려요. 뭘 봤는지. 그리고 어떤 때는 남편하고 이거 나랑 같이 봤잖아 그러면 뭐 아닌데 뭐 막 이러면은 그리고 뭐 그때 그거 본 거 그건 뭔데 뭐 이러면은 기억이 안 나요. 제목도 기억이 안 나고 본 것도 기억이 안 나고 그래서 그건 이제 그냥 기록적으로 내가 영화를 볼 때마다 하나씩 그냥 저거만이라도 놓자. 그러면은 나중에 찾아보면 어딘가에 나오지 않겠어? 이런 걸 다 전화기에 해도 되는데 전화기는 제가 또 못 찾아요. 어디다 써놨는지.
제 기록 그 노트 페이지에 보면 그것도 정리를 해야 됩니다. 뭔가 만들어 놓으면 정리를 할 게 생기죠. 그래서 영화는 올해 하나밖에 안 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며칠나 봤는지 그런 걸 써놨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일단은 요거의 포맷이고, 제가 작년에도 요거를 썼었는데, 이게 스털링 잉크라는 곳에서 나온 제가 스털링 잉크 이 플래너를 이 사이즈가 아니라 아마 A5인가? 이거보다 좀 넓은 그걸 썼었어요. 이게 좋은 점은 뒤에 노트가 많다? 근데 풀 사이즈를 사면 노트를 다 쓰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노트가 반 정도 되어 있는 건데, 일단 반이라고 해도 노트 페이지가 이만큼의 두께고 나머지는 캘린더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먼슬리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위클리가 나와 있는데, 이거를 사실은 작년에는 제가 일하는 용으로 사실은 썼었어요. 그리고는 이걸 많이 안 쓰게 돼서 이걸 굳이 또 사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냥 주문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위클리의 경우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로예요. 가로에서 여기에 브레인스토밍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거랑 얘도 봤다 쟤도 봤다 하니까 골치 아파서 이거는 그냥 일용으로 쓰자. 그러고는 생각을 했는데 일용으로도 그렇게 많이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일용도 여기다 쓸 거고, 이거는 그냥 다이어리처럼 쓸까 봐요. 그래서 올해 초에 약간 오늘 뭐 했지? 이런 거를 좀 써놨고, 그리고 그날 뭐 읽었던 책이 있는데 그 어떤 구절이 좋았다. 그럼 그냥 옆에다가 그냥 쭉 씁니다. 그래서 이게 12월하고 1월 첫 번째 주에 이렇게 좀 쓴 거, 뭐 이날 뭐를 했는데 뭐 어쨌다, 뭐 수업도 괜찮았다, 뭐 어디서 점심을 먹었다, 뭐 약간 이런 것들을 한쪽 면에 짧게 쓰고, 이쪽 면에는 뭔가 생각할 게 있다면 이렇게 좀 이렇게 일레버레이트해서 쓰면 되겠다. 제가 유튜브도 하고 있고, 제가 가게도 하고 있고 해서 이렇게 이런 에디토리얼 띵킹 같은 책도 한번 읽어보면 좋지 않을까, 요즘 시대에는. 그리고 요거는 이게 반이 그 노트잖아요. 근데 작년에도 여기에다가 유튜브 그걸 썼어요. 유튜브 노트를. 그래서 요것도 에피소드 140 언제 업로드 하는지, 그리고 대강 뭐 하고 싶은 얘기 좀 적어 놓고, 그래서 한 페이지씩 영상 찍을 때마다 저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또 가끔은 잘 적어 놓으면 또 이렇게 페이지 찾아서 그때가 이 에피소드였나 저 에피소드였나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대강 여기에 1월 달에 읽을 책, 그러니까 여기 칸을 다 세워서 올해 이제 몇 주다 그러면 52주다 그러면 52페이지 다 채운 다음에 그 다음 칸에 뭐 올해 1월 달에 읽을 책, 아니면은 영화, 아니면 관심사, 쇼핑, 뜨개 막 이런 것들 적어 놓고, 사실 여기에도 그런 거 적을 수 있는 난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게 제뉴얼이다 그러면 제뉴얼이를 한 페이지를 딱 넘기면 2페이지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내가 가계부를 적을 수도 있고, 아니면 1월 달에 플래너를 적을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돼 있어서 올해도 열심히 플래너를 사용을 할 거고, 책도 읽을 거고, 뜨개도 열심히 할 거고, 근데 브레인이 그런 것 같아요. 멀티태스킹의 역효과? 이런 거?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내 삶이 조금 더 간소하다면, 그러면 조금 머릿속이 덜 복잡할 것 같은데, 뭐 일하는 것도 없고 뭐 이렇게 가정주부가 머리가 왜 이렇게 복잡해, 뭐 이러실 수도 있는데, 너무 하고 싶은 게 많아서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뜨개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고, 책도 읽고 싶은 게 지금 너무 많아서 뭐부터 손을 대야 될지를 모르는, 약간 이렇게 업된 상태여가지고,
그래서 또 뭔가 자꾸 쓰는 습관을 좀 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라도 오늘 나는 이런 걸 해야지. 그리고 그걸 끝내고 나면은 만족. 오늘 잘했어. 이렇게. 저는 보통 일주일 계획 정도는 미리 세우는 편인데, 그런데도, 매번 똑같은 생각을 또 하는 것 같고, 이번 주에 누굴 만나기로 했으니까 그때 이거를 줘야지, 이걸 얘기를 해야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또 빼먹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자주 보는 사람들이 아닌 경우에는 내가 한국에서 사온 거 아직 저기 있어요. 몇 분한테 주려고 한 명한테 줬어요. 또 한 가지 얘기를 지금 1시간 반이 넘었는데 한 가지 얘기를 더 하면 작년 이제 연말에 카드를 보내신 분들도 있고 뭐 연말이니까 크리스마스 카드나 뭐 연말 카드 많이 보내잖아요. 이제 저도 안 보내기 시작했기 때문에 받는 것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전 이제 팬데믹 지나면서부터 안 하기 시작했어요. 아주 홀가분해요. 매년 그것도 준비하는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막 사진 카드 만드는데 막 시간 걸리니까 12월 초부터 끝내고 막 보내는데 한국까지 보내는데 시간 걸리니까 막 계산해서 며칠까지 끝내야 되고 막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거 이제 안 하니까 그냥 안 하는구나. 메시지를 해피 뉴 이어 메시지를 보내신 분들 중에서 I hope to see you more this year 이 멘트를 붙인 분들이 여러분이 있는데 저는 그걸 보고 약간 좀 뭐랄까요? 그래 올해는 더 만나면 좋지가 아니고 볼 거면 나한테 연락을 하지. 약간 그런 식인 거죠. 제가 항상 그 중심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모임이든 어떤 뭐 지인이든 아니면 뭐 뜨개 친구든 뭐든 일단 우리 그룹 만날까? 뭐 그러면 항상 제가 주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돼, 이때 안 돼, 뭐 이러면 그걸 막 맞는 날짜를 찾고 막 이랬는데 제가 작년에 좀 인간관계에 대한 그런 회의를 많이 느꼈던 게 이제 어떤 친구하고 약간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연락을 안 하면 그냥 연락을 안 하더라고요. 상대방에서. 그리고는 나한테 좀 더 자주 만났으면 나한테 연락을 하란 소리인 거밖에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연락을 하면 무슨 바쁜 일이 있어서 못 만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이 사람하고도 그 연락을 그렇게 저한테 메시지를 준 사람하고도. 그런데 단 한 번은 아니에요. 한두 번은 했겠죠. 저한테 먼저 만나자고 안 합니다. 그게 과연 저를 만나고 싶은 사람의 마음일까? 꼭 내가 연락을 해야지 뭐 그렇게 되는 관계라면 저는 끊고 싶어요. 그래서 카드를 보내는데 이런 말이 써있으니 별로 기분이 좋지는 않군. 뭐 약간 그런 마음으로 나는 연락 안 하리라. 하고 싶으면 해라. 그랬는데 아무튼 요번 토요일 날 다른 사람이 주선을 했어요. 이날 어때? 뭐 이날은 괜찮아. 넌 어때? 이렇게 해가지고 난 괜찮아 해서 이번 토요일에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사온 거를 줄 겁니다. 아니 근데 그렇다고 그 사람에 대한 그런 마음 자체가 작아지는 건 아닌데 작아지는 부분도 있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그 친구는 나는 이제 앞으로 상대 안 해. 약간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연락을 안 한다는 얘기죠. 연락하면 또 반갑게 맞고 하겠죠. 그런 시츄에이션에서 제가 핸들을 못 한다는 거를 또 한 번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영상도 주저리 얘기하다가 길어졌어요. 뜨개 얘기보다 제 얘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시고요. 1월이 시작이 됐는데 또 이렇게 후다닥 지나지 않겠습니까? 1월달도 잘 보내시고 감기 걸리지 마시고 요즘 날씨 추우니까 따뜻하게 차 한 잔 드시면서 또 이렇게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뜨개 하시고 책도 보시고 하세요. 그러면 우린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